일명 궁중족발 사건 기억들 하시죠? 지난 6월이었죠.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가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서 다치게 했던 사건입니다. 어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김모 사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궁중족발 사건이 시사하는 점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사장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김 사장의 그 변호를 담당을 하셨는데 변호인으로서 어제 그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희들이 우선 살인 미수, 살인 고의 혐의에 대해서 그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 사건이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런 점을 형량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고려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2년 6개월의 형량에 대한 판결 이유 같은 건 나왔습니까? 그것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중하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가중 영역에서 선고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어제 선고 직후에 배우자 되는 분이 많이 울었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는 한 방송에서는 배심원단에게 감사드린다 또 이런 말씀 하신 것도 기사가 나왔던데요. 지금 배우자분의 상태는 어떤지 좀 알고 계시나요? 선고 직후에 이제 법정에 나오셔가지고는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셨고요. 그리고 한 2, 30분간 아주 계속 흐느껴서 많이 우셨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님들하고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잘 못하실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조금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또 피해자들에 대한 또 이 가해자로서 해야 될 도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더 해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배우자분도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하셨던 적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청취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궁중족발 사건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을 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한 2년간 지속됐는데요. 그 갈등 과정에서 소송도 있었고 강제 집행도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는 폭력적으로 진행돼서 임차인 손가락까지 다치기도 했었고요. 그 강제 집행 과정이 지난 6월에 이제 모두 종료가 됐는데 그 종료된 이후에 건물주와 갈등 속에서 이제 폭행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가 강제 집행하던 과정에서 궁중족발 그 사장님 또 손이 다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손가락은 접합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제 손가락 끝 마디가 감각이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제 집행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신체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과실치상이다. 집행관에 대해서 과실치상이라고 혐의 있다고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손가락이 그렇게 다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지만 항고도 기각돼서 지금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해뒀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니 그것을 뒤집어달라는 청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문제 삼지는 않는 그런 이제 상태였군요. 계속.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필요성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우선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사건이 법률 전문가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CCTV라든가 증거 기록이 다 나와 있고 그거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정도 지능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보다는 국민들 그리고 배심원들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배심 재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배심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곤 했었나요? 배심원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리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예. 직접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고 재판부에 요청해서 재판부가 증인에게 질문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예. 한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망치로 얼굴을 맞았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얼굴을 망치로 맞기 어려운 자세였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각도에서는 왼쪽을 맞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맞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예리하게 변호인도 잘 찍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는 걸 보고서 예. 배심들의 관심도가 매우 집중돼 있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비전문가라서 맞지 않은 아니면 다소 부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는 좀 접어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배우자분이 배심원 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그 얘기를 한 방송에서 했던데요.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그러셨던 걸까요? 우선은 사실 배심들의 마음이 하나로 전원 일치가 됐다는 게 그 부분이 매우 좀 독특하고 또 감사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 왜냐하면 사건에 대해서 여론도 그렇고 또 다양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사건의 쟁점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도 둘이나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전원 일치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저희가 법정에서 나온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증거에서 명확하게 살인 고의 부분이 입증이 안 된 것으로 그리고 배심들이 그걸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사장님 입장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말씀하신 그 살인 미수 혐의 이게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제시된 것이 있었습니까? 살인 미수에 관해서는 이게 재판이 아직 항소심도 있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선 재판부가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의견이 아니고 재판부가 말씀하신 거는 가격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직접 망치로 타격된 것인지 확인되기 좀 어렵다는 점을 보셨고요. 예. 그다음에 장소가 강남의 이제 대로의 낮 시간, 오전 시간대라는 점, 밤이 아니고 우측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 흘리는 것이 피해자하고 이제 망치가 아닌 주먹과 발로 이제 격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망치를 들긴 해서 위험한 행위를 했긴 했지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좀 더 명확하고 여러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살인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그런 명확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판단 이유였습니다. 예,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가 돼가지고 좀 이제 벗었지만은 그래도 2년 6개월 이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어떻게 항소할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심사숙고를 해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건물주하고는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안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건물주하고는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것보다는 이제 갈등을 사회적으로도 풀고
법적으로도 풀고 서로 좀 풀어야 되는데요. 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뭐 언론이라든가 정치권, 사회 지도층들께서 좀 나서서 좀 중재도 해주시고, 예. 그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우리 어려서도 싸우면 선생님이나 어르신들이 불러놓고 이게 또 서로 사과도 하게 하고 화해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직접 그렇게 화해하고 하기는 과거의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예. 좀 중재를 해주시는 뭐 분들이 나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피해자인 건물주 분하고 합의가 되냐 안 되냐 이 형량에 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영향을 예. 줄 것입니다. 예. 예, 뭐가 좀 글쎄 좀 중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싶은데요. 그런데 뭐 이 문제, 죄송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윤경자 사장님은 이 피해자 두 분께 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예. 반성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고요. 예, 그 입장이 좀 피해자분한테도 좀 잘 전달이 돼줬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이 이 법의 문제와 또 이제 직결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건물주는 이제 뭐 법대로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법의 어떤 한계 이런 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는데 결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지금 뭐 개선의 필요성, 개정의 필요성이 지난번에 사건 과정에서 제기가 됐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주관 부서인 법무부에서도 이 TF를 꾸려서 개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예. 실제 8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날게 처리가 되질 못했죠. 예.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임대인들, 건물주들의 제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 특혜를, 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자고 요구를 했고, 근데 그런 법안은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추후에 통과시키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통과시키자고 여당에서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예.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예.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예. 마지막에 처리만 안 된 게 아니라 이 합의 자체가 아직 안 된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기간을 임차 기간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예. 지금 현행 죄송합니다. 현행 예. 5년에서 적어도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임대차 상가들 보면은 인테리어라든가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초기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투자금을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 회수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 투자한 시설이 5년 만에 다 망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5년만 장사하게 한다면 그 인테리어라든가 이게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적어도 5년에서 10년까지는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다들 보면은 장사 될 만하면은 나가야 되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네. 뭐 지금 이 궁중족발 사건도 장사가 이제 막 되려고 해서 이제 좀 살겠구나 했더니 이제 건물주가 바뀌면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던데. 예. 지금 권리금 보호 규정이 20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리금 보호가 전통시장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에도 권리금이 다 존재를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또 빠져 있어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뭐 죄는 이제 분명히 뭐 죄입니다만 열심히 살아왔던 부부의 삶을 망가뜨린 게 진정 무엇이었을까 뭐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였습니다.